자, 10월 국정감사 이후에 큰 거 터진다라는 찌라시가 마구마구 돌고 있어요. 자, 이 내용이 꽤나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현재 언론사에서 김건희 관련 큰 건을 쥐고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언론사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 사장 남천동 헬마우스 님이 지인인 기자들하고 막 통화를 한 거야. 찌라시를 확인하고, 이 사장 남천동이 재밌는 건 찌라시 기반 텍 컨텐츠가 많습니다. 찌라시가 근거가 없는 것들도 많거든. 그런 찌라시들을 많이 받아보나 봐. 인맥들이 있어서. 찌라시 받는 것도 사실 능력입니다. 찌라시가 많이 오는데 그 중에 그럴싸한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해가면서 컨텐츠를 만드니까 사장 남천동이 재밌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가볍잖아요. 헬마우스도 그렇고 오창석 둘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진영의 채널 중에 정말 소중한 채널이 사장 남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매불쇼. 나머지들 뭐 김어준 뉴스공장, 지금 겸손에 힘들다 방송국, 여기도 뭐 소중하고, 뭐 이동형 TV 소중하고, 뭐 강성범 TV라든지 박시영 TV라든지, 그리고 새날이라든지 김용민 TV라든지 소중한 데들 많죠. 근데 기존에 있는 민주진영에 오랫동안 해왔던 이 채널들은요, 송작가 TV라든지 시사건건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끼리만 퍼집니다. 우리끼리만. 근데 사장 남천동하고 매불쇼는 중도층에게 퍼져요. 그리고 사장 남천동은 젊은 층한테 퍼집니다. 그래서 다른 유튜버들이, 기존의 진보 유튜버들이 열심히 해도 닿지 않는 곳, 그곳에 닿는 곳이 사장 남천동하고 매불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헬마우스 님이 찌라시를 딱 보고 아는 기자들하고 통화를 막 한 거야. 이거를 방송에서 얘기하는데, 김건희 관련 큰 건들, 이 정권에서 큰 건들 조만간 터질 것 같다. 근데 이게 한 군데가 아니라 기자들이 서로 다른 걸 쥐고 있다라는 얘기가 돈다는 거예요. 물론 꿈속에서 하는 통화죠. 꿈속에서 통화를 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를, 꿈속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국정감사 이후에 큰 거 터진다는 겁니다. 왜 빨리 터뜨리면 되지? 국정감사 이후에 터진다는 거냐? 박근혜 탄핵 때 국정감사 이후에 언론사가 터뜨리기 시작하고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냐? 국정감사 때는 국회의원들 면책 특권이 있어.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딱 쥐고 있던 거를 의원들한테 흘립니다. 왜냐면 자기가 터뜨리기 너무 큰 건이란 말이야. 이거 부담스럽지. 언론사도 부담스럽고 면책 특권이 있잖아. 국회의원들한테 흘려요. 야, 이거 내가 터뜨리긴 좀 무섭고, 흘리면은 국정감사 때 이거를 들고 이거를 제보받은 국회의원은 어때? 면책 특권 있겠다. 거기다가 이거 너무 큰데? 나 스타 되겠는데? 빵빵빵 터뜨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 의원 저 의원 막 제보받은 게 다 달라. 여러 개가 막 거기서 터지면서 국정감사에서 이거 뭡니까? 진짜입니까? 막 물어봐. 저쪽 당황해. 그러면 기자들이 민주당 무슨 의원 의혹 제기하면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기들이 이때까지 취재한 거를 터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감사 이전에 터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는 게, 진즉에 갖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헬마우스님의 꿈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국정감사 이유인지 이제 아시겠죠? 이게 너무 큰 거는 언론사도 부담이 돼. 거기다가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는 하도 겁을 주잖아. 그러니까 큰 거를 쥐고 있어도 타이밍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국정감사 때 뻥뻥뻥 터지면 나도 있어 하면서 이게 쏟아져 나온다라는 건데, 자, 뭐가 또 있냐? 10월 2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낮아빠진다는 거예요. 10월 26일, 10월 초에 국정감사가 있고 10월 2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이라든지 윤석열 관련 의혹,
막 천공이니 뭐니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무속 관련서부터 국정농단 이런 것들이 뻥뻥 터지고 나면 언론에서 후속 보도 팩트 체크 해볼게요 이러면서 자기들이 쥐고 있던 거 쓱 펼쳐 놓으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지지율은 곤두박질 치죠. 거기다가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죽는다. 이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그래도 고민을 해요. 근데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땅 하고 나서 국민의힘 대참패가 나면 뛰어내려야 돼. 국민의힘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이 지나고 진짜 연말 되면 분위기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헬마우스님이 이렇게 정리를 해줬지만 제가 올 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날 선선해지면 큰 거 나온다. 근거는 없었습니다. 이때까지의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흐름을 봤을 때,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나쁜 짓을 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그리고 언론이 움직이는 흐름들을 봤을 때 올 연말이 굉장히 힘들 거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이제 나온 겁니다. 저는 근거 없이 저의 감으로 이전의 상황과 이런 것들 대비해 봤을 때 올해 넘기기가 쉽지 않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국정감사가 기점이라는 겁니다. 국정감사. 이러면 거부권에서 돌아온 걸 국민의힘이 안 막아준다는 거예요. 최상병 특검만 통과되면 게임은 끝납니다. 자, 이번에 대법관 추천하는 걸로 민주당이 바꿨어. 낸다고 했어. 비토권만 받고 한동훈이 하자는 대로 했어. 근데 한동훈이 뭐라 그랬냐? 제가 들여다봤는데 달라진 게 없던데요? 뭐가 달라진 게 없어? 이 쫄 반바지 놈아. 다 바꿨는데 이건 뭐예요?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 올리면 이거는 막아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막혀. 자, 그러면 좋아. 대법관 하지 마. 원래 민주당 안으로 다시 내. 그때는 국민의힘이 안 막아줄 수 있어요. 더 강력한 특검법으로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고 특검 전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탄핵이에요. 최상병만 털면 탄핵입니다. 왜냐? 800에 7070이 누가 했겠냐고. 남자야 여자야. 여자가 전화했다라는 그 순간 이 정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70대 80대 노인분들도 김건희가 국방부 장관한테 지시를 했어? 이거는 못 참아. 그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이 핵심이거든요. 국정감사 이후에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 탄핵은,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는데 왜 탄핵을 못하냐? 탄핵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제 나라에서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게 탄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지 않고 어설프게 탄핵 정국으로 가면 안 돼요. 자, 노무현 탄핵 당했었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역풍이 어마무시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탄돌이라는 국회의원들이 탄생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봉주. 탄핵 요건이 있어서 탄핵을 통과시킨다고 한들 분위기가 완전히 무르익지 않으면 헌재에서 다 기각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대통령이 갑자기 부재하는 건 정말 절박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중동도 도와줘야 되고 국민의힘도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완벽하게 이 정권이 무너졌다라는 확실한 사건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지만 그걸로 만약에 탄핵을 했다. 헌재에서 무조건 기각입니다. 한번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역풍이 거세요. 기각당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 탄핵을 발의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만 탄핵 사유만 있다고 해서 탄핵을 해주지 않는다. 헌재는 쫄보 그 자체예요. 헌법재판관들이 법리대로, 헌법에 있는 법리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곳이라는 건 이미 결정이 나 있어. 정해져 있어요. 그건 검증 끝난 거잖아. 수도 이전하는데 관습 헌법. 헌법재판소가 뭐야? 헌법이라는 책이 있어. 이 책 안에 있는 내용과 위배되는지 봐라. 이게 헌재인데 헌법에도 없는 관습 헌법을 들먹거리는 게 헌재 재판 결과입니다.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요 없어져야 돼. 이건 AI가 하는 게 맞아. 헌법의 해석을 AI한테 맡겨야 돼. AI가 진짜 잘할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어쨌든 마지막 키를 쥐고 있는 건 현재 어쩔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만들어져야만 탄핵은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10월 국정감사 이후 크게 흔들린다. 이게 흔들리면 10월 26일에 있을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대참패가 당연지사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거 한동훈도 버리고 윤석열도 버리자.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때처럼 딱 쪼개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국민의힘이 안 쪼개지면 어떡합니까? 100% 쪼개집니다. 얘네들은 자기 이익에 반하는 건 참지 못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못하게 결의안 채택한 게 누구냐?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문재인 정부 때 뭐하냐 정부가. 저 일본이 지금 저 오염수 방류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아야지. 이랬던 애들이 국민의힘 애들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 딱 되니까 처리수 수돗물을 막 먹어. 그런 애들이야. 자기의 이익에 반한다. 이 정권이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 이익에 반하네? 그러면 무조건 버립니다. 같이 가면 뭐 할 건데? 안 돼.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이고 그런 애들만 모여 있어요. 태세 전환 바로 합니다. 얘네들은 그런 애들이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래도 분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 그야말로 헛된 소설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는 신념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있어요. 아닌 쓰레기들 여전히 민주당에도 많이 있지만 신념을 버리지 못해서 손해를 보면서도 사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는 있고 국민의힘에는 없어. 그럴 거면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안 해. 그럴 거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지. 신념대로 할 거면. 내가 만약에 보수야 정말 민주당에서 정치합니다. 신념을 지키는 사람은 보수적인 멘트를 하면서 보수적인 주장을 하면서. 근데 국민의힘이 보수야? 아니야. 보수가 진짜 보수가 국민의힘에 있을 수 있어? 못 있는다니까. 이현주 같은 사람이야. 이현주는 경제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보수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정치하는 거예요. 국민의힘 갔다가 어떻게 됐어? 도저히 못 있겠거든 거기에. 맘맞아. 이게 무슨 보수야 여기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무조건 버려요. 무조건 분열합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100%라고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10월 국정감사, 10월 26일 보궐선거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돼요. 그리고 또 비대위 들어옵니다. 한동훈 날라가요. 한동훈 날라가고 비대위 들어온다. 아니다. 한동훈을 써야 된다. 그래도 지지율 제일 높은데 대권 주자로 키워야 된다. 막 딱 쪼개집니다. 그때부터 탄핵 정국이에요. 이제 좀 속이 풀리시죠, 여러분? 요 10월 국정감사 얘기 들으니까 속이 좀 풀리시죠? 희망회로 좀 그만 돌려라. 뭐 탄핵 얘기 된다 하는데 탄핵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탄핵 되기는 헌재도 지금 다 윤석열 편인데 뭔 헛소리 하냐. 이런 사람들 많아요. 분해서. 문재인 보면은 분해서 막 참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재인 저놈 때문에 윤석열이 대통령 돼가지고 내가 못 살겠다. 문재인 수사받는 거 말도 안 되는 수사인 거 알면서도 자업자득이다. 좀 당해봐야 된다. 국민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 너무 답답하니까. 근데 10월 국정감사, 10월 26일 보궐선거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요? 이건 맞는 것 같아. 사람이 언제 힘드냐면요. 희망이 없을 때 힘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어때? 손에 잡히거든. 10월달? 얼마 안 남았잖아. 한 달만 기다리면 되네. 희망이 보이면 힘이 나기 시작합니다. 10월 초에 국정감사 이거 기대해도 되겠는데? 10월 26일 보궐선거? 투표하러 우리 지역이면 투표하러 무조건 가야겠는데?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가 폭발하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까지는 탄핵 시키고야 싶지? 되겠어? 근데 10월부터는 되겠네? 이런 사람들이 늘면서 달라진다. 10월 큰 거 온다. 진짜 올 것 같다.